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고공 지지율의 비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 후반부에는 중앙선관위의 출석 요구 압박에 정면으로 맞받아친 선거소송 변호인단 박주현 변호사의 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임기 1년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지율 30%를 넘은 대통령은 적어도 여론조사가 본격화한 이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10%대로 추락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군인 출신 대통령에서 민간인 출신 대통령으로 바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금 좀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내년 대선까지 8개월 그리고 문재인의 대통령 퇴임까지는 10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생각 있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지금 문재인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무능하고 위험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망치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임기 말을 남겨놓은 비슷한 시점에서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거에는 임기 말로 가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집권당이나 차기 대선 후보들이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뚜렷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혹은 여당의 대선 후보들 중에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재인과 일체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선 최근 지금 문재인 여론조사상의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월 3주차 조사한 정기조사에서 문재인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4.7%입니다. 지지율이 매우 잘하면 25.9%, 잘하는 편 18.8%로 해서 합해서 44.7%입니다. 한 주일 전과 대비하면 0.8%포인트 하락했지만 지금 7월 1주차 이후 3주 연속 40%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2.2% 정도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지지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문재인처럼 저렇게 형편없이 대통령 하면서도 40% 넘는 지지율이 가능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건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여론조사상 마사지가 이루어졌고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적어도 지금 문재인의 지지율이 과거 대통령들의 임기 후반부와는 달리 상당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외면해버리면 우리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보고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형편없는 국정 운영을 하고도 어떻게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핵심적 지지 기반은 이념적으로 좌파 그리고 지역적으로 호남 지역입니다. 문재인이 지금과 같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념적 좌파 지역적 호남이라는 자신의 기본적 지지 기반을 철저히 챙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똘똘 뭉쳐서 문재인이 어떤 국정 운영에서 형편없는 일을 하더라도 나의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일일 겁니다. 가령 이념적 좌파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리에 좌파가 득세해서 한 자리씩을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 이
우선 일부 야당 이런 데서 공직이나 혹은 공공기관 할 때 대략 차지하는 비율이 뭐 30%대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 제대로 분석을 엄밀하게 못해서 그럽니다. 하다못해 공직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의 CEO, 공공기관 감사, 공공기관의 비상임 이사들까지도 이것저것 다 걸어온 길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좌파 시민단체와 관계가 돼 있거나 그런 식의 활동을 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냥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리를 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무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혹은 지자체 이런 것 쪽과 서로 뭐 일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이 흘러나오고 하는 쪽에도 다 좌파 사람들이 대거 가 있는 거죠. 지역적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른 다음에 약간 호남과 거리를 두는 식으로 하면서 특히 이제 김대중 대북 특검을 수용해서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아주 급락하면서 전체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점을 아주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호남에서의 압도적 지지를 임기 말까지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사나 예산 면에서 아주 철저하게 호남 편중 예산을 했다는 그런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정권 들어서서 이 고위직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이 인구와 대비해서 호남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여러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가령 집권 초기에 국무총리 이낙연,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모두 호남 출신이었죠. 거기다가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김상곤, 국토부 장관 김현미, 법무장관 박상기, 검찰총장 문무일 모두 호남 출신이었죠. 그리고 2018년쯤에도 경찰청장 민감용,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을 모두 파격적으로 인사를 시키면서 호남 출신들을 기여하면서 내각,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군, 경찰, 법원, 검찰 이런 쪽에 대거 호남 출신들이 약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배분에서도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우대를 받아왔습니다. 호남 쪽에서는 이 정권은 우리를 확실히 챙겨준다 해서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호남 출신 중에도 뜻있는 분들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인사와 예산을 통해서 호남에 대한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장악하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는 이게 과연 대한민국과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냐에 대해서 회의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 중에도 이 애국적 마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에 존중하고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호남 출신, 호남에 살거나 혹은 호남 출신으로 서울, 부산 같은 다른 지역에 나온 출향 인사들 혹은 그들의 자녀들 해서 그런 범호남 인구 중에서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 정권을 비판하고 이런 분들의 수는 아직 상당히 적은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직 내년에 다음 대선에서도 결국 현 집권 세력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많은 유권자가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지금 호남 자체 인구는 아마 10%대 정도일 텐데 호남 인구는 대체로 25% 정도는 된다고 늘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좌파와 호남을 합치면 당연히 30% 이상의, 만약 좌파와 호남이 압도적 다수가 여전히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다면 뭐 30%대 혹은 40% 이상의 지지율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건 이 정권 들어서 이 이념적 좌파나 지역적 호남이 아니라도 소위 베네수엘라형 같은, 예를 들어 전원재원금이라든지 이런저런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돈을 퍼주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쓰면서 그 돈이 문재인의 개인 돈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장관 돈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그리고 또는 나중에 국가 빚으로 돌아와서 우리 후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지만은 그 돈들을 얼마씩 받으면서 이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도 생각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이념적 좌파, 지역적 호남의 이런 포퓰리즘적 지원의 이 단막, 그러니까 일종의 거지 근성으로 점점 길들여져 가는 이 세 가지가 합치면서 이런 임기 말에도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같으면 정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의 자녀들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의 부위가 불거지면 철저한 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그런 여러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철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그걸 잘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아들, 딸, 문재인 아들, 딸들의 문제 논란도 있고 혹은 그 주변 여러 권력자들의 논란이 있지만 결국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냥 허지부지하거나 혹은 쌍방 논란식으로만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하는 그런 게 과거보다는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언론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언론을 철저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영방송 KBS, MBC 같은 거는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연합뉴스 언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합뉴스가 좌파 쪽으로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죠. YTN, 심지어 TBS, 심지어 KTV 국민방송도 요즘 그 보면 거의 정권 홍보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가령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역할을 이 권력 견제 역할을 해왔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메이저 신문들은 지금 종편 문제, 제거권 문제 이런 걸로 해서 목을 잡고 또 정부 광고 배분권 이런 걸로 문제가 목을 잡으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식의 날카로운 권력 견제,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권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저렇게 형편없는 국정 운영을 하고도 저 지지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4.15 총선 인천 연수원 선거무효 소송 변호인단의 한 명인 박주현 변호사의 결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이 방송에서 유정화 변호사의 결기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지금 선거무효 소송 변호인단들에게 선관위에 들어와서 조사받으라고 지금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 이제 유정화 변호사가 충분히 출석 요구서 제대로 보내고 이 과천 선관위로 오라니요. 제가 있는 곳으로 직접 오세요. 이렇게 해서 팍 맞받아쳤는데 박주현 변호사에게도 지금 선관위가 출석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가 중앙선관위원장을 수신자로 해서 답신을 보냈는데 그 답신이 아주 결기가 느껴집니다. 이 답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귀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귀기관이라 하면 중앙선관위입니다. 2. 귀기관 조사 이과에서 요청하신 출석 요구 일자는 법정 휴가기일과 겹쳐 있고 휴가가 예정돼 있어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3부터가 아주 대단한 내용들입니다.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송 진행 중에 피고의 지위에 있는 귀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선고 소송을 수행 중인 원고 측 변호사를 조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남용 등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추후 진행될 수 있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귀기관이 예정한 조사는 서면조사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서면조사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조사로 하기 어렵다면 법정 휴가기일이 끝나는 시점에 적절한 시점을 잡아 유정화 변호사와 함께 기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조사가 어렵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연수원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가짜 투표지,
가짜 투표 관리관 도장, 그리고 변론조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투표록, 개표록상의 5기재 경위, 연수원 등 수많은 관외 사전투표에서의 가짜 배송 등 경위 및 귀기관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및 감찰을 촉구합니다. 6. 귀기관에서 계속해서 늑장을 부리고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열람 등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소송이 제기된 모든 국가기관의 통합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 이미지 파일을 소송 대리인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열람 등사가 늦어지는데 귀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 및 감찰을 부탁드립니다. 7. 귀기관에서 서둘러야 할 것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 소송 변호인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4.15 부정선거에 대한 사죄와 진상규명,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2021년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부정선거의 수많은 증거들이 대법관, 재판연구관, 법원공무원, 소송대리인, 참관인 등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부정선거임을 확신하고 기자회견을 하였고 특검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이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기관이 서둘러야 할 것은 귀기관 주도하에 발생한 4.15 부정선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입니다. 최근 인천 연수원 민경욱 후보로부터 고소된 문재인, 이해찬, 윤호중, 양정철, 조혜주, 김호진 등을 서둘러 소환하여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아직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떳떳하게 모든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천명하십시오. 위의 내용은 박주현 변호사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답신 공문입니다. 참 결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기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연설 재검표도 이루어졌고 지금 이 정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호인단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